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고,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 대선에 대한 5번째 이야기, 미 대선을 통한 한반도 운명 제5부, 최후의 승부수, 펜스 카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 대선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데, 그 전에 선거와 다른 것이, 미국 대선 이번 2020년 선거는 어떻게 보면 용과 독수리 대결이다. 붉은 용 중공과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중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독재와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과의 투쟁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일척의 대결이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적인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지금 한 달, 2달이 넘었는데, 지금 1월 6일까지 지금 1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요. 트럼프가 이러한 반전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1차, 2차 선거 끝나고 나서 1차, 2차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자기 자신의 무슨 대통령이 되고 대선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초유의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의 미 대선을 둘러싼 방송 실태를 보면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물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 1월 6일 트럼프는 대선된다,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엄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금 계엄령이 지금 물건 나갔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죠. 계엄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말도 있었고,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정리한다. 그런 식으로 또 이런 유튜브에 타이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캐치프레이즈적인 그런 차원의 보도를 많이 했고, 너무나 현실 세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주장을 많이 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고생한 건 알겠지만은 좀 더 국내 유튜브들이 바른 언론의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우선 사실 보도를 정확하게 하고, 이제 결론으로 자기 주의 주장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경향을 제가 조금 보니까, 지금 재선에 몸부림을 치는 미국의 45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신출귀멸하게 그가 하는 모든 그런 것이 다 예상을 하고 한 것처럼 이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전략가를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무결점의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묘사를 하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이 도의 지나친 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능 종교 교주처럼 되고 말이죠. 남의 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만은 신흥 종교 교주처럼 돼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빠돌이 현상 많지 않습니까? 대깨문도 있고 누구 빠돌이 해가지고 명목적으로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게 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시진핑이라든가 김정은을 지지하듯이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빠돌이 현상이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시청자들을 몰고 가다 보니까 현실을 왜곡하고 시청자들의 판단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지금 그 승부의 분기점이 된 것이 12월 28일 금요일에 있었던 백악관 회의였지 않습니까? 그때 뭐 참석자들이 마이크 플린 중장이라든가 CD 파월 변호사라든가 비서실장 또 외부 언론 CEO로 패트릭 번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대통령 전담 변호사였던 그 줄리아니 변호사는 뭐 전화 통화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상의를 했는 모양인데 무려 4시간 넘게 회의를 했고 고성이 오고 갔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했던 상황이 우선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채용을 하려 했는데 청와대 백악관 참모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또 플린 중장이 계엄령 문제, 군출동을 해서 계엄령 문제를 언급을 했는 모양인데 그것도 막 강한 반발에 백악관 참모들에서 강력하게 반발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둘러싼 참모진들하고 그 외부의 그 육군 중장인 플린이나 변호사 쪽 팀들하고 내부 참모팀하고 외부 팀들하고의 어떤 내분 양상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그런 소문도 정보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이 2018년의 행정 명령이죠. 외세개입 증거를 확보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2018년의 대통령의 그 행정 명령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D&I 국장 보고서도 12월 18일 날 그게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보고서가 그 내부 그 16개, 7개의 브란치 첩보국에서의 보고를 안 내주는 바람에 결국은 못하고 이런 그런 내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니까 2018년을 근거로 해 행정명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반역자라든가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할 수 있고 또 도민형 기계를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동정을 좀씩 살펴보면은 24일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갔는가 봐요. 연말 휴가를 갔는데 며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플로리다 팜비치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로리다 가는 걸 보고 이제 뉴스를 듣고 참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해서 휴가를 가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참 사람 한가하다, 낙천적이다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제시한 2가지 법안이죠. 국방수권법하고 또 경기부양법을 갖다가 이제 비토를 해가지고 상당히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뭐 CNN 틀어보니까 뭐 난립니다. 왜 트럼프가 이 2가지 법안을 반대를 하는가? 장사하는 사람들 미국 국민들은 죽을 판인데 왜 반대를 하는가 해서 이제 상당히 불만이 높아지는 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벌었습니다. 여기 경기부양법이 9천억 달러가 되는데 트럼프가 비토한 거는 이유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600불이 아니라 2,000불로 올려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빅텍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안 돼 있다. 230조 빅텍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의회가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위터에 올린 거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비토를 해도, 결국은 자기 행정부는 내가 차지한다. 자기는 내가 된다는 이런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래요, 트위터에. 자, 트럼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 바이든을 뒤집고 이번 재선에서 다시 역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신감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자신감의 근거가 뭔가,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CNN 쪽에서는 그 12월 28일에 이제 백악관 회의에서 누가 아마 백악관 참모들 누가 아마 내용을 흘리는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에서 백악관 회의에서 이런저런 걸 논의가 되었다는데 포커스를 트럼프가 계엄령을 하려 한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코엔 전 국방장관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령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이 밖에서는 트럼프의 계엄령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백악관 참모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12일 달에 이제 초입니까?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각 주별로 카운티별로 청문회를 열었는데 메이저 언론들이 잘 보도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미국 국민들의 50% 과반수는 이 청문회 결과라든가 부정선거의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알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공화당 지지하는 국민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부정선거 있을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한두 개 밝혀지고 있는데, 소위 그 미국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그 솔라윈즈에 해커가 침입해가지고 모방배가 되면서 연방정부의 그 연방정부, 주정부, 국토안전부, 재무부 이런 중요 기관에 악성 코드가 침투가 되면서 이제 해커 침투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니 연방정부 기관에 이 해커가 침투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갔으면 이거 뭐 도미니언 기계 내에 들어가가지고 투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투표율을 조작하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하나 이제 이번에 드러났고, 물론 이제 그 해커의 주동 중무자는 이제 배후 세력으로는 중공이 러시아냐인데 중공으로 의심을 받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로 보고서로서 DNI 국장이 보고서를 12월 18일 날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첩보기관 내에서도 CIA 돌아섰고 FBI도 민주당 쪽으로 돌아섰고, 이제 DNI 국장이 믿었던 보고서도 못 나오니까 대타로 대신해서 백악관 무역제조업 국장인 피터 나바로의 보고서가 약 36페이지 쪽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잘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이제 DNA 국장의 보고서를 대신해서 이제 올라온 것인데, 그 제목의 보고서는 잘 빠진 속임수로 해서 The Immaculate Deception이라는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그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이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경합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경합주 6개 주에 대한 부정 행위를 샅샅이 이제 항목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정선거가 밝혀졌는데, 자, 이 트럼프의 카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니까 회의에서
이제 헌법투쟁을 선언하는가 봐요. 계엄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래도 뭐 밀어붙이지 못하고, 직접 자기 원고로서 헌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펜실베니아 국무장관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답신을 요구하는 레터를 또, 보냈고, 각 주마다 이렇게 경합주에 자기 원고로서 이제 고소고발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카도로 시드니 파월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경합주 6개 주에 있는 도미니언 기계를 그 특별검사의 행정명 지시에 따라서 그 기계를 압수해가지고 포렌셜 검사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미니언 개표 기계를 확보해가지고 이거 오픈해가지고 다시 포렌셜 조사를 해보면 부정성 증거를 확실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백악관 참모라든가 또 전화통화를 했던 줄리아니 변호사의 반대로 해서 특별검사를 포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드니 파월을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이제 특별 법률 자문 고문으로 임명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시드니 파월이 나중에는 그 에포크 타임즈입니까? 며칠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그 백악관에서 기계에 모래를 뿌린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임명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분 아닌 상당히 분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승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을 D-Day로 잡는 것 같습니다. 1월 6일에 D-Day를 잡고 어떤 카드냐, 부통령 펜스 카드로 해가지고 상하원 1월 6일 상하원 합동 회의의 의장으로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 카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상원이라든가, 특히 이제 상원이죠. 상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상원에서 경합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주에, 일렉션 캘리지입니다. 선거인단의 기존의 표를, 부정선거가 많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체인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거인단이 요구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의 제기에 의해서 토론을 거치고 표결에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뒤집기로 하면은 상원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다가도 270표 바이든 쪽이든지 트럼프 쪽이든지 270표가 만들어질 수 없다면은 결국은 이제 상원의장의 직권으로 하원으로 이 결정을 넘기게 되면, 하원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각 주당 한 표였는데 공화당이 우세하니까 가반수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될 것이다, 당선된다, 이제 이런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 보면.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복병이 생겼습니다. 리누드 변호사가 파웰이라든가 줄리아니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을 바치는 삼총사 변호사 아닙니까? 삼총사인데, 리누드 변호사가 펜스 부통령이 배신 가능성을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1월 6일 이후에 펜스는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행 항공편이 예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돼 있죠. 그럼 무슨 일 가는 건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나라가 굉장히 위중한데 이스라엘 왜 가느냐? 이거는 적당하게 땜방하고 이스라엘로 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다르게 보면은 리누드 변호사가 하도 배신을 많이 하니까, 백악관에서도 누가 또 배신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두더지가 탁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펜스마저 배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배신하면 좋지 않아 하면서 이제 단도리식으로 더 이상 펜스가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제 단도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펜스가
상원의 원내대표였던 공화당 의원, 이제 배신하듯이 원래 이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인지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확률이 50%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봐야. 이 평화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배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국방장관 경질했죠. 그 다음에 법무장관 교체했죠. 백악관 또 참모들 교체했죠. 공화당 그 미식 아닙니까? 그 주지사 배신 때렸죠. 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배신했죠. 그러니 도대체 지뢰밭입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초빙했던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던 CEO 그 사람이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를 안 했는데 보니까 4시간 이상 회의하는 거 보니까 너무 트럼프가 외롭더라는 얘기, 불쌍해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지지를 안 했는데 트럼프를 보니까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의 백악관 참모들 자체가 적당하게 땜박질하면서 막 귀찮아 죽겠다, 다음에 뭐 일자리 얻어야 되지, 적당하게 하고 되면 아니면 안 되면 말고 해가지고 시간 질질질 끌면서 떨어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려야 되겠다.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신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고 아주 현기증을 느껴서 그 뒤에 나가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한가하게 가족들 미녀 마누라 데리고 지금 이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시즌 지금 즐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를 알아서 하겠죠. 굉장히 이번 사건이 이런 대선의 위기를 바라보면 트럼프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법 전문가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법률 지식이에요. 소송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무역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법률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법률의 지식이 필요하고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법에 의존해야 되는데, 법률 전문가에 의존하는데, 뭐 검사라든가 변호사에 이제 의존하는데, 좀 보면은 너무 의존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우려가 되고,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 상원 하원 지지 세력을 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또 부정선거 증거를 보여주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 그러면 대통령 백악관에서, 물론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공화당 의원들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불락이 이제 전화통 되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걸겠죠. 근데 전화하는 거하고 또 직접 만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선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설득을 시켜서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신 할 수가 있는 부하들이, 측근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는데, 뭐 메이저 언론들이 꽉 잡아가지고 부정선거 이 문제를 공청이든지 뭐든지 보도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트위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게, 대통령이 이런 거 알린다는 게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도 그렇고, 캠페인이 한계가 있죠. 부정선거 알린다는 것이. 그리고 이게 디지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은, 일본의 어느 칼럼니스트는 루비콘강, 케사르의 결단, 루비콘 무장을 해가지고 로마 영내에 들어가는, 군대를 몰고 들어갔던 케사르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케사르식
무기를 들고 루비콘강을 건너가지고 원론을 개혁하는 그런 스타일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혁명을 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는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까냐 그 평화적 방법으로 헌법 투쟁을 통해서 무력동원을 배제하고 계엄령을 배제를 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헌법 투쟁을 통해서 또 1월 6일 그 상하원 합동회의의 트럼프 의장을 통해서 그 표를 통해서 이 재선 문제를 돌파하려는 뒤집기 돌파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본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과연 1월 6일 상원 합동회에서 과연 그 트럼프의 의중대로 상원 하원 특히 상원 쪽이죠. 공화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트럼프와 펜스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미 의회의 그 기득권층 세력, 기득권 세력, 친중 세력들의 그 음모를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좋겠죠. 그것이 상당히 지금 굉장한 그 장애물에 부닥쳐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서로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유진영에 미국 부정선거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정선거 문제도 걸려있고 다른 나라도 이런 디지털 부정선거가 지금 많이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독재 문제에 지금 신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을 안겨줄 수가 있을 것인지. 그 1월 6일이 노르망디 상륙작기처럼 이런 그 최후의 승부수의 날이 되었고, 그 모든 어깨는 펜스 부통령 상원 합동회의 의장의 어깨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펜스가 이러한 중대한 과업에서 제대로 역할을 추진을 해 나갈 수 있을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